안녕하세요. 문학동네 채널 1 문학이야기 권희철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것은 프레드릭 제임슨의 막스주의와 형식의 한 대목입니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이 책에서 베냐민, 루카치, 사르트르 등의 이론적 작업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책은 문학 연구자들 혹은 문학 비평가들에게는 고전적인 책 중의 한 권입니다. 매력적인 비평 이론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대목에서 프레드릭 제임스는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를 읽으면서 죽음과 그 극복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죽어 있거나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요. 우리는 죽음이 그 최종 운명으로 결정된 존재들이고 이 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에른스트 블로흐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생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죽음 자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한 가지 조건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핵이 실현되는 경우, 그리고 이 조건을 에른스트 블로흐는 다른 말로 유토피아의 변형된 시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불친절한 대목이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은 신화 속의 크로노스가 그런 것처럼 무섭고 파괴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 외 잠들어 있는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한 신이 있잖아요. 나중에 자기도 아버지 우라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낳는 족족 자식들을 계속해서 잡아먹었다가 그의 아들 제우스에게 제압되는 신이 있지요. 그 신의 이름이 크로노스인데 이 이름이 곧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어떤 순간들을 낳고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집어삼켜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는 블랙홀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니까요. 그 크로노스라는 신의 모습이 시간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언제나 우리 곁을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놓친 것들은 크로노스의 크게 벌려진 입속으로 삼켜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너무 많은 것들을 실수하고 잘못해버리고 가질 수도 있었을 기회들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과거를 향해 끊임없이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중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실수를 만회하기도 하고 날려버린 기회 대신에 다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 속에서 놓친 것을 미래에 만회하며 완성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희미한 희망인 것이지요. 하지만 새롭게 쏟아져 들어오는 미래라는 것도 결국 또 실수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며 망쳐버릴 게 분명하다는 것이 우리의 절망이지만요. 어쨌거나 그것이 절망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미래로부터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얼마 없는 희망인데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어떤 지점에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지요. 죽음에 이르면 미래의 시간에 벌충되리라고 기대했던 과거로 사라져버린 그 가능성들의 손실은 이제 만회할 길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겠죠. 죽음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도 있을 얼마 남지 않은 희망마저도 증발시켜버리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삶을 끝내 미완인 채로 남게 하니까요. 에른스트 블로우가 과거지향적 불충분성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것도 역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과거에 의해 삼켜지고 있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크로노스적 시간의 속성이 과거지향적인 것이겠지요. 하지만 새로 유입된 미래라는 것도 역시 충분히 음미되지 못하고 시간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모조리 현실화하지 못한 채 또 과거에 의해 삼켜져 버리겠지요. 그래서 불충분성입니다. 죽음에 의해 크로노스적 시간의 과정이 멈출 때 그 불충분성, 삶이 미완인 채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순간을 미처 다 음미하기도 전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가진 깊이의 최대치만큼 모조리 체험해버릴 수 있다면 거기에 내재된 어떤 기회들을 실현하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삶이 완전히 실현된 것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삶은 순간 속에서 완전히 실현됐기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라는 것은 없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크로노스에게 삼켜질 것도 없겠지요. 아쉬움을 남기는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 같은 것도 없으니 미래로부터 우리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완전히 실현된 삶이라면 죽음조차도 손상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요. 그렇다면 죽음은 이제 하찮은 것이 돼버렸으니 우리 유한한 존재들이 영생을 알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개의 순간들을 허투루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더 긴 목숨의 연장을 원하겠지요. 아직 실현시킬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는 지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짧은 삶을 살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존재 깊은 데서부터 동의하고 긍정할 수 있는 어떤 강렬한 순간을 체험했다면, 그래서 어떤 전면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완전히 실현된 하나의 순간이 결국 그의 삶을 완전히 실현해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그의 유한한 인생을 영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만족에 도달한 사람들은 정확히 만족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삶을 한 번 더 겪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불만족의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 전체를 최종적으로는 만족으로 바꿔놓는 강렬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강렬한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삶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겪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사랑의 순간이 끝난 직후에 여러분의 연인이 한 번 더를 외쳤다면
그것은 그 순간에 완전히 만족했기 때문이지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만족이나 부족의 표현이었다면 같은 것을 한 번 더가 아니라 다음번에는 다른 것을 이라고 외쳐야지요. 같은 것을 한 번 더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현재에는 이미 미래가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미래는 정확히 현재가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미래가 포함된 현재, 미래에도 반복되는 현재, 과거에 의해 삼켜질 수 없는 현재를 에른스트 블로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영속적 현재라고 불렀고, 바로 이것이 유토피아의 변형된 시간이라고 썼습니다. 크로노스의 집어삼키는 통치가 끝난 시간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알지 못하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현될 무엇인가가 미래에 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된 존재의 핵이지요. 이야기가 조금 산만해진 것 같네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에른스트 블로우와 또 그를 읽고 있는 프레드릭 제임스는 어떤 순간 안에서 전면적인 만족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완전히 실현된 삶이며, 완전히 실현된 삶은 비록 유한하다 할지라도 죽음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한 승리를 내세적 종교 형태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프레드릭 제임슨의 까다로운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은 죽음의 순간, 개인은 자신이 완성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미래로부터 무자비하게 분리되지만, 이제 유토피아에 변형된 시간은 영속적 현재를 만들어내며 그 현재 속에서는 매 순간 특수하면서도 전면적인 존재론적 만족이 존재한다. 이런 세계에서는 죽음이 앗아갈 것이 남아있지 않다. 이미 완전히 실현된 삶은 죽음도 손상시키지 못한다. 마침내 존재 속으로 들어와 그 존재 속에서 실현된 존재의 핵은 그 실현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죽음의 영역 바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죽음은 그것을 포함하는 그 과정지향적 불충분성과 함께 하찮아지고 사실상 죽음 자체가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토피아의 시민은 여전히 유한한 존재지만 영생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지만 제가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해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죽음에 대해서조차 승리할 수 있는 완전히 실현된 순간에 대해 상상할 때 우리 자신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장강명의 소설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에도 그런 체험이 들어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 보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